그 강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강사, 사면선언문 있었는데 사면선언문 꼭 하고 가야죠. 저는 사면선언문을 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더 많이 떨리고 있어요. 저희 다 함께 크게 사명선언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준비. 사명선언문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럼 강사님을 모실게요. 성공보다 매일매일, 이분은요 정말 성공보다도 매일매일의 성장을 더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멋진 리더로서 봤을 때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블루 다이아몬드 백만장자 양승민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처음 뵙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못 보신 분도 많으시죠? 네. 어쨌든 네. 너무 부족한데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사장님. 저 이렇게 딱 보기에 어떠세요? 네. 그건 옛날부터 듣던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막 뉴스킨을 진짜 막 되게 잘할 것 같고 영업을 잘할 것 같고 막 나를 따르라 막 이럴 거 안 같죠, 그쵸? 네. 네, 이런 사람도 뉴스킨에서 블루다이아몬드도 되고 백만장자도 됩니다, 사장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탤런트와 더 많은 재능과 능력과 이런 거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저도 했기 때문에 사장님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동기부여 많이 되시죠? 네. 어쨌든 저는 뭐 특별하게 잘한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느낌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과를 만들어 갔는지 그 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좀 적용하실 부분들이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딱 한 가지씩만 잡으셔갖고 그거를 지금 하시던 거에 플러스 시켜서 실천하시면 사장님들의 성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제목을 최고의 나를 만나다라고 붙였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뉴스킨을 통해서 어쨌든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지금이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 주신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은 양승남 사장님, 권영신 사장님 많이들 아시죠? 네. 저희 BFP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그룹장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친언니고 형부이십니다. 많이 닮았나요? 네. 어떤 분은 정말 똑같다 그러고 어떤 분은 별로 안 닮았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조금 예쁘지 않나요? 나이가 어리니까 저 7살 차이거든요. 중간에 오빠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스폰서님을 취업할 때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쵸? 저희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세요. 그 이외에 뭐라고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거 하나만 다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계속 함께 저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 성장을 위해서 함께 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제 2대 스폰서님은 유선인 사장님이세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일반 대학을 했더라면 이런 소문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쵸?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렇게 빌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또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훨씬 이쁘죠? 너무 긍정을 하시네요. 저는 외피가 정말 얇고요. 그 다음에 악건성이에요. BGR을 찍으면 여기 피부 볼에요. 그 피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딱 보기에 지금 건조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피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타고나잖아요. 어쨌든 피부는 타고나는 피부가 있잖아요. 피지가 안 나오는 정말 악건성. 피부가 어떻겠어요? 잔주름, 주름은 엄청 많이 생기고 항상 당기고 푸석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처지고. 그래서 지금도 갈바닉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잖아요. 잘 안 하거나 만약에 며칠을 걸으면 이렇게 제 얼굴에 이렇게 처지는 게 보여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잘 처지는 피부인데 피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클레이팩을 사면 1년 동안 안 써요. 1년 내에도 안 쓰고 침대 밑에 굴러다니고 뭐 이제 이럴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피부에 관심이 없어서 아이크림을 제가 이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았는데도 20대 초에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저 멀리서 오면서 막 반가워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너 웃지 마. 눈가에 주름 생겨.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가만히 있어도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에 돈도 투자 안 하고 뭐 화장품 그렇게 사서 쓰지도 않고 엄마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그냥 썼었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하여튼 많이 젊어졌죠. 갈바닉과 180도로 처음에 효과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갈바닉,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이지미로 이제 효과를 되게 많이 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고 더 젊죠. 여자인 이때가 50대 같은 느낌. 그쵸? 전체적으로 쫙쫙 쳐져 있는 지금은 탄력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뉴스킨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인정해요. 23살 때 만났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피부가 훨씬 더 좋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보고 저를 처음 만나고서는 그랬대요. 저렇게 젊은 애가 저렇게 주름이 막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저렇게 주름이 많아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뉴스킨을 만나서 용이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한 직장에만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랑만 연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남편하고만 5년을 연애해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그 다음에 IMF가 딱 터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 신랑이 대기업에 다녔는데도 딱 보너스 끊기고 월급이 한 2-3달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면서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진짜 남편의 직장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냥 맡겨놓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그냥 연애하고 그리고 제가 하던 일 무역 일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과 연애와 이게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철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가 됐건 그렇게 그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랑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부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남편이 부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어쨌든 시댁도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그런 집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월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둘레에 가둬놓고 넌 여기서만 생활해 이런 느낌? 그래도 어쨌든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벌어서 어쨌든 내가 좀 썼었는데 직장생활을 못하고
남편이 벌어다준 월급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많았고, 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원할 때 엄마 뭐 해주세요, 뭐 배우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이럴 때 해줄 수가 없겠구나.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아토피였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막 전화해서, 제가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토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알려주시는 대로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인앤서를 일주일에 한 통을 다 썼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발라주고, 그 작업들을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말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아토피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건강이나 피부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한 번에 싹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과정이 아토피는 더군다나 더 심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싹 어머 이게 정말 다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연고를 많이 안 발라줬어요. 시어머니가 막 발라줘야 된다고 얘기하실 때, 그럴 때 어머니 집에 잠깐 맡길 때 그럴 때만 이제 발랐었고, 연고를 안 바르고 저희 누스킨 퍼마네스 제품으로 이제 계속 케어를 했었거든요. 감기가 딱 안 걸리더라고요. 네, 점검을 먹으면서 감기가 딱 안 걸리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좋아지면서 제가 그냥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토피 얘기 나오면 어머 우리 이거 쓰고 좋아졌는데 그럼 애경만 쓴 거 한번 갖다 줘봐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전달했더니 제가 그냥 주부로 있을 때 월에 한 뭐 3만원, 2만원, 5만원, 많을 때는 한 10만원 이렇게도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회사 생활 딱 5년만 해봤지 다른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전달을 했는데 그게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50만원은 들어오겠구나. 애들을 키우면서 뭔가 본격적으로만 나설 수는 없고, 또 지방에 있었고 언니는 서울에 있고 남편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50만원 정도만 들어와도 그냥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직장을 옮기면서 제가 이제 원래 저희 본거지 서울로 다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이제 나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언니 쫓아다니면서 이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막연한, 그리고 이제 양세형 사장님이 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옆에서도 지켜봤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나중에 내가 누스킨을 안 하면 언니는 저만큼 가 있고 나는 이 아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수준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런 부분도 있죠. 같이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그리고 양 사장님이 잘하셨던 게 저한테 항상 전화를 해서 보상이 어떻고 어떤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야 내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당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전화로 막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랠리를 갔다 오거나 이제 이러면 막 동기부여돼서 전화를 하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장님들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렇게 누스킨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비전의 이런 걸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에 지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그냥 꾸준히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느 단어가 남아있어요. 그랬다가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튀어올라요. 아 맞아, 누스킨이라는 거 알아봐야 되겠네? 그럼 그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도 꾸준히 내가 컨택을 해놓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어쨌든 그렇게 제 일은 좀 시작이 됐고요. 초기에는 진짜 그냥 부업식으로, 애들도 어리니까 부업식으로 하면서, 왜 50만 원이 목표였으니까 500만 원이 목표였으면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한 거죠. 전념은 올인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제가 시간을 투자했던 그 시간만큼은 놓지 않고 그냥 꾸준히 지속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신랑이 같이 전업을 했고요. 좀 계획을 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두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되고 신랑이 합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본사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백만장자 인정을 이제 받게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스피치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해요. 소비자가, 저 소비자였잖아요, 처음에. 소비자가 백만장자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정말 소비자였고 제품이 좋아서 전달을 했고 시스템에 나와서 배우면서 일했는데 백만장자라는 선물까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라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되게 많은 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꾸준히 지속했더니 된다라는 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도 다단계? 그런 일을 왜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직은 작은 성공이지만 백만장자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입증을 해낸 거. 네. 평범한 사람이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중에 정말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뉴스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해냈다는 그런 좀 자긍심? 그리고 제가 됐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분명히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히 지속한다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보물지도를 이제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선생님들 다들 만들어 있으시죠? 보물지도. 네. 시각화하는 게 정말 큰 그런 도구가 많이 되는데요. 초기에 이제 만들어 놨던 거,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시면은 이제 트루페이스 에센스 처음에 잘 못 써왔거든요. 비용이 세잖아요. 한 통 써보고 계속해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성경 사장님께서 한 달에 3통 쓰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올려놨어요. 지금은 마음껏 쓰죠. G3 비상약으로 사놨었는데 이제 막 그냥 놓고 수시로 마시고 어떤 분은 G3를 목욕하는 거 이런 거 꾸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멋지죠 회장님. 네. 온 가족이 대놓고 그냥 물처럼 마시는 거 G3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이게 하트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제가 다 보니까 이루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트를 딱딱 표시해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목표하고 설계해 놓고 꿈을 꾸고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정말 뉴스킨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루즈. 예. 올려놨었는데 이제 크루즈도 타고 유럽 크루즈는 아직 못 타봤어요. 아시아 크루즈만 2번 이제 타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렇게 멋진 카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실에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보물지도를 만들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저 내년에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네, 해외에서 하는 거 못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붙어야죠, 그렇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내년에 여기 이제 가족 같이 가려고 이제 여기다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그냥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여행하는 거 말고 한 나라에서 한 도시에서 한 2, 3개월 사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또 옮겨서 그곳에서 또 2, 3개월 사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원하는 꿈이 뭐냐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객사하는 거래요. 그리고 리조트 장기 투숙자. 그러니까 이제 호텔 밥도 해먹기 싫고 호텔이나 이런데 이제 오랫동안 머무는 거죠. 그리고 또 옮겨. 그러다가 이제 거기 해외에서 죽는 거 그게 꿈이래요. 그것 때문에 뉴스킨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들.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는 못해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하나씩 채워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보물지도 꼭 안 만드신 분이 있다면 만드세요, 사장님. 네. 지속적으로 보면 내가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꿈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들 목표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꿈을 그냥 꿈으로 두면 날짜 없이 뭐 하고 싶어 이렇게만 두면 망상에 불과하죠. 날짜를 적고
거기다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스킨을 하면서 이렇게 핀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골드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점 되고서 그 다음에 바로 동시에 레피즈가 됐어요. 그런데 레피즈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대리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 경험들 많이들 해보시죠. 네, 지금 내가 컨택한 분이 평생 나랑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뭐 따따블 티멜리트 뭐 물론 다 됐겠죠.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때 한 분은 저희 친한 언니였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LOI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출산을 하고 참 눌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점에서 자동 떨어졌고, 한 분은 저희 사촌 언니였는데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 보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영어 강사하면서 누스킨 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리점이 됐는데 이제 정서가 안 맞아서 안 되겠다. 나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대리점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같이 뭔가를 팀을 이루고서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두 분이 딱 사라지면서 저 혼자가 되니까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1년 좀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언니가 엄마랑 쟤를 괜히 누스킨을 시켰나 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티는 별로 안 냈지만 그건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이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면 끔찍하죠. 어땠을까요? 네,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를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네, 지나가시면 돼요. 그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요 꼭 한 단계씩 성장이 돼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시기를 내가 못 넘기고 그냥 말아버리고 놓아버리면 성장은 없겠죠. 네,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그냥 정말 넘어가 버리면 돼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를 통해서 레피즈가 다시 레피즈가 됐고, 그리고 루비를 꿈꾸기 시작했죠. 제가 루비를 정말 간절하게 꿈꾸어서 루비가 딱 됐는데요. 그때 그 포스터에 저희 석세스 트리가잖아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무거나 할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이런 문구가 있고 해변의 모습이 딱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저기 우리 신랑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그 모습이 그냥 간절하게 꿈꿔지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액정에다가 이제 루비 반드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문구도 써놓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거를 보고 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외치고 하면서 루비가 됐는데요. 이때 제가 레피즈 2명 레피즈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달에 LOI가 들어가야 돼,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월달에 2명 레피즈였어요. 근데 정말 명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 명단이 나오죠. 튀어나오죠. 한 친구는 누스킨 제품 쓰는 고객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언니가 누스킨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제 대학 동창이었는데 어머니 제품, 파마네스 제품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네가 와서 강의를 듣고 제품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어머니한테도 더 좋게 잘 이렇게 처방해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좀 들어봐. 근데 그 친구는 원래 내가 같이 함께 사업하고 싶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80도 강의를 들으면 180도를 사고, 또 뭐 갈바닉 강의를 들으면 갈바닉을 사고, 그래서 3월달에 LOI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3월달에 LOI가 들어서 대리점이 되면서 제가 루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때 정말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정말 많이 실감했던 첫 번째, 누스킨을 통한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네, 대부분의 핀을 가시고 할 때 보면 이런 멘트 많이 하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루비가 갔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그냥 루비 갈 때처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애매하다고 하잖아요. 에메랄드가 이제 신부상으로 바뀌면 아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루비 갈 때 참 열심히 했고, 다이아몬드 갈 때는 제가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 갈 때 정체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계속 집중하는 거 쉬우세요? 좀 어렵죠.
계속 집중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탁 손을 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1, 2년이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치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목표를 하나 딱 설정하면 탁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목표 설정을 해서 다시 또 딱 이루어내면 또 손을 딱 놓고 그래서 제가 핀을 가는데 이게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 같거든요. 에버럴드에서 다이아몬드를 맨날 목표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양선호 사장님께서 바인더를 가지고 딱 오셨어요. 그래서 바인더를 통해서 양선호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직접 가시고 그거를 너희들에게 전수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 한 6명인가 7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모여서 이 바인더 교육을 받고 바인더를 통해서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지를 완전히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갔어요. 근데 이때 그 미팅 멤버였던 그 6명의 멤버가 다 핀업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였냐면 다이아몬드를 목표를 했지만 저희 바인더 보면 시간을 그 색깔별로 칠하시죠. 예, 딱 칠해서 보니까 어때요? 분홍색이 리크루팅이거든요. 저희는 사장님도 그러세요? 네, 분홍색을 리크루팅에 쓴 시간을 표시하잖아요. 분홍색은 없고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만 있는 거예요. 보라색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핀을 못 가겠죠. 그렇게 명확하게 되면서 시간 관리랑 목표 관리를 제대로 그것도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함께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사장님. 네. 그래서 바인더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지금 쓰고 계신 바인더 정말 한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이해져 있고 좀 이를 든 들에 그런 바인더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리기를 해요. 바인더 올리기. 톡방에서 일요일날 그 전주 거를 다 피드백해서 올리기를 하면 안 올리면 뭐 벌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팅에서 이제 항상 바인더에 대한 체크를 팀 미팅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 TR 라인이가 나오는 선론층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이때 이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도 좀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는데 컨벤션을 갔거든요. 컨벤션을 갔는데 그 전 컨벤션에서 다이아몬드 인정을 받았는데 2년 후에 가잖아요.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갔는데 저 무대 꼭대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쨌든 스폰서가 등을 보이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2년 동안 핀업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으로 울고 왔어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이게 직급이 또 올라갈수록 파트너들에게 더 힘을 주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직급을 달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컨벤션을 참석하고 와서 정말 마음 먹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팀엘리트를 목표를 했죠. 팀엘리트는 못했어요, 아직. 작년에 유스 선언층의 기회를 가지고 제가 정말 팀엘리트를 향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5라인이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 달에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한 라인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달 며칠 안 남았는데 6,000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유지가 들어가죠. 15라인 마감하는데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버렸거든요. 팀멜리트는 못됐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나?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목표가 간절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직급을 블루 다이아몬드 가고 다이아몬드 가고 했을 때보다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간절한 목표가 팀멜리트가 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보상이 바뀌잖아요. 네. 이때 신보상의 날개를 달고 내년에 이제 팀멜리트의 도전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파트너들도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 성실하고 뭔가 꾸준히 지속하는 거. 뭐 미팅 하나를 만들면 정말 오래 해요. 왜냐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된다고 막 하다가 안 된다고 딱 미팅을 없애버려. 이러면 그 다음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안 될 때도 그거를 지속해서 뭔가 꾸준히 끌고 가야 그걸 중심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성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있어요. 뉴스킨을 지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힘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거였어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일반 직장이나 이런 일들로 한다면 아이들이 원할 때 정말 제대로 뒷받침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뉴스킨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했고요.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내가 제대로 잘 간식 집에서 못 챙겨주고 그쵸? 아이들이 혼자 알아서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올 때는 지가 밥 챙겨 먹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좀 마음 안쓰럽잖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두고 내가 뉴스킨을 하는데 내가 그냥 놀 수 없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런 때 애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견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무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없더라고요. 신랑의 직장? 내가 뭐 번다고 해도 그냥 직장.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 없었고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던 뉴스킨밖에 없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믿음도 되게 컸죠. 언니잖아요. 스폰서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내가 막 보상을 알아보고 회사를 알아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언니가 하고 있고 언니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검증은 끝났으니까 회사에 대한 검증도 끝났으니까 나는 자신 없지만 언니를 믿고 그냥 해보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되게 이 뉴스킨에서는 되게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오빠가 드디어 오빠는 투잡으로 그 다음에 올케 언니는 지금 이제 전업으로 해서 이제 대리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단계 집안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3남매인데 3남매가 다 뉴스킨을 해요. 저 오빠가 너무 늦게 오긴 했죠. 너무 늦게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때는 안 늦었죠. 지금 시작해도.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달하세요? 가족한테 제일 전달 먼저 하시잖아요. 가족을 꼭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다른 거 안 보는 그냥 믿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솔직히 양사장님한테 제가 막 양사장도 인정하세요. 크게 많은 후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동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장님.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의논할 게 있을 때 막 전화하고 달려가고 밤에도 전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가족을 함께 리크루팅하는 거 정말 좋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항상 시스템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2000포인트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2000포인트는 껌값이죠. 아니에요, 회장님? 힘드세요? 힘드신 분들도 있고 전혀 안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저는 힘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말일이 되면 1800, 1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야죠. 2000을 다 사는 것도 아닌데 200포인트, 300포인트인데 왜? 난 뉴스킨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대리점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내가 움직이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그때 직장생활에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벌어다 주는 거 월급으로 다 뉴스킨 하는데 다 써버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딴지 걸고 막 되게 구박하고 그래서 은근히 대놓고는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뭐가 제일 쉬웠냐면 시스템에 와서 앉아있는 게 좀 제일 쉬웠어요.
왜 그건 나만 맘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과장님? 매출을 하거나 리크루팅을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쵸?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나만 맘먹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매출이 어렵다 보니까 나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그게 정말 그냥 평범하게 진짜 학교 그냥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직장생활 5년 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정말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해보거나 영업적인 걸 해보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배워야죠. 그래서 시스템에 계속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레피지에서 대리점으로 떨어지면서 힘들었던 그 2년이 넘는 시간도 저는 시스템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맨날 이거 강조해요. 그래서 지겹게. 왜냐하면요, 사장님들 우리는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팀워크로 하는 사업인데 내가 필요할 때 나와. 내가 별로 힘들고 지치고 내 파트너가 없어. 그래서 안 나와. 그런데 나한테 파트너가 생겼어. 얘를 데리고 미팅에 나와. 근데 형제 라인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팀워크를 깨지 않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되어져야 내 파트너가 왔을 때 거기서 함께 형제 라인의 팀워크로 같이 뭔가를 이루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안 간 세미나가 가장 좋은 세미나다. 맞죠?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 놓치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그래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목표하고 달리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목표하고 달리고 할 때 그때 리더스쿨에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리더스쿨에서 어떤 사장님의 스토리를 듣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목표에서 갔는지를 들으면서 꼭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손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맨날 들으니까. 근데 똑같은 소리를 다른 분이 하시는데 더 와닿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서 목표를 다시 다지고 더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내가 그 세미나에 빠졌더라면 그 리더스쿨 그 자리에 내가 안 갔더라면 그 멘트 놓치고 내가 그 핀을 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도 있지 않으세요? 계속 나오다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뭔가 배워가는 게 없는 것 같은 미팅도 있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다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해진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게 저희는 기본이에요. 기본. 다 인정하시죠? 네. 제가 제일 잘했던 건 그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과가 나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초기 때 제가 처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양수남 사장님 1대 파트너 중에 부부 사업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매출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마운트도 하시고. 근데 저희 양 사장님이 옆에서 저희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이 아마 저의 제일 빅 라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초창기였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동생이 내가 있는데 내가 제일 큰 라인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양 사장님의 제일 빅 라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매출을 정말 잘해서 시스템에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나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뜨문뜨문 그러다가 안 나오시고. 답이 정답이에요. 저는 처음에 매출은 잘 못했지만 어때요? 나와서 지속적으로 배웠고 그것들을 쌓아가면서 만들어내거든요. 6만원짜리 전기 구매 매달 6만원, 10만원 이내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180도 못 팔았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자잘한 소비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의 GV를 거의 다 만들어내시고 그러다가 TR라인이가 딱 1000포인트 들어오면 보너스. 네, 그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제가 30건의 기본 ARO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안정적으로 되고
내가 아무리 티알라인이나 패키지로 제품을 잘 팔아도 그것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자잘한 것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시점이 딱 지나면서는 펀드가 절대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2,000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었던 다들 잘 아시는데 포인트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그 2,000포인트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두 분이 계세요. 처음에 딱 그 제품을 딱 그 처음으로 150 이 정도 이렇게 매출을 했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너무 고맙죠. 네, 그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가 2,000포인트를 딱 극복하고 이제 5,000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쨌든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갈바닉을 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비자로 계셨는데 갈바닉을 안 샀었거든요. 그리고 좀 뜨문뜨문 쓰다가 얼마 전에 갈바닉을 하셔서 이제 그 언니가 사업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래된 소비자거든요. 네,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분하고 계속 관계 유지를 했던 거죠. 네. 재밌어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 네. 누스키는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요, 정말 성장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꾸준히 정말 지속해야 돼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마인드도 너무 좋고 시스템에 정말 합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콜드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막 성과가 나올 타임에 허리를 다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뚝 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멈추시려고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또 막 올려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막 자꾸 올라가는데 또 뭔 일이 생겼어. 그리고 또 해서 하는데 임신을 했네. 근데 건강이 또 임신성 당뇨 이런 게 오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를 아기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밑에 파트너도 있고 대리점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본인이 목표 놓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멈춤 이게 있으면 다시 갔다가 이걸 끌어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 아니면 퇴보. 그냥 지속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스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투잡으로 하시거나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해. 일주일에 내가 2번 시간 내. 그러면 그 일주일에 2번 시간 내는 거를 그거를 지속하시면 돼요. 그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속만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 지속했잖아요. 그쵸? 근데 피니만 안 가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 한 번 딱 변화하면 그 다음에 성장. 또 한 번 딱 변화하면 그 다음에 성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변화할 거 한 가지씩을 그냥 어떤 강의에서든 랠리에 가서든 한 가지만 딱 잡으셔서 내가 하던 것 중에서 그거를 한 가지를 변화해서 플러스 시켜서 하는 거. 그거를 해야 그 다음 성장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파트너 하자 저도 그랬고 시스템에 올인하라고 해서 시스템에 올인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왜 핀이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미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변화해 가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씨앗 뿌리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내가 뿌려놓은 쿠폰 하나, 명함 한 장, 미용실에 붙여놓은 포스터 하나, 이런 것들 성과 바로바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선생님.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확률상 적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씨앗 뿌리기 작업을 정말 꾸준히 해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도 매출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커피도 사줘야 되고 근데 매출 안 일어나. 얘 안 살 건데. 그러니까 안 만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 유지를 해도 좋고 그냥 주변에 있는 홀드한 집 아니면 아는 집 문구점 들어가서 시간 남을 때 약속 캔슬 됐을 때 집으로 가지 말고 가서 앉아서 그냥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갈망이 주문 들어오고 소개가 나오고 물론 수다만 떨다 올 때도 있겠죠 여자님. 하지만 그런 씨앗 뿌리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놔야 그 다음에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 네. 제가 이거를 정기구매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정기구매를 할 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아세요 그거?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잖아요. 소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기구매 얘기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나 봐. 그러니까 내가 정기구매 하라 그랬잖아. 그게 뭔데? 정기구매 막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정도 왜 인제 얘기해줬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나 이 사람한테 3번 얘기했으니까 얘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 결국은 정기구매 하잖아요. 그쵸? 왜? 본인이 더 유리하잖아. 그쵸? 싸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몬드 갈 때 2라인 빼고 나머지 10라인이 다 정기구매 소비자에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정기구매 하는 분들은 어때요? 정기구매로 소개를 많이 하죠. 그럼 그분 밑에 한 5, 6건 정도의 정기구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5, 600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냥 그분들이 특히 투잡하는 분들, 그분들이 뭔가 기반으로 딱 해서 오기가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도 정기구매니까 유리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기구매 소비자들이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들 정기구매 소비자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저희가 내년에 블록 페이먼트를 받으시려면 정기구매를 월초로 쭉 몰아놔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한 번에 팍 뜨게 그렇게 해놔야죠. 그래야지 주급을 엄청 세게 받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설렘은 한순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뉴스케는 마라톤이잖아요, 여자님. 그쵸? 단거리 동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나 스스로 누가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 나를 동기부여시키고 에너지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거. 네. 그 열정의 강도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네. 내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속해 나가는 거. 저도 겉으로 막 열정적으로 표현을 잘 하는 스타일이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에 정말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속하는 게 진정한 열정입니다. 또 제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역시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함께, 스폰서님은 물론이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내 파트너들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나쁘다고 봐요. 네. 내가 리크루팅 했잖아요. 너 인생 바꿔보자고 내가 데려왔는데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고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정말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짜 저보다 더 많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밝고 긍정적이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대리점이신 사장님들은요 빨리 골드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있잖아요. 못 그만둬요. 쉽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결혼해서 이혼할 때도 애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는데 얘 버리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빨리 골드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팀워크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절대 아니죠. 내 소비자,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은 내 얘기를 듣는 시점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 듣고 그 다음에는 다른 스폰서 사장님이라던가 형제라인 사장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로 더 많이 키워져요.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 내가 혼자이고 내가 힘들어도 와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도 팀워크이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고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그 랑연의 두뇌기 시스템 있죠. 네, 거기에서 작은 시스템 중에 뷰티 클래스 셀미팅,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갈바니 릴레이라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가 저희 양승현 사장님이 카페를 이제 얘기를 해서 카페 한 켠에서 메이크업 이걸 이제 강좌를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뷰티 클래스로 이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카페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어떤 카페만 가면요, 나랑 상관없는 지역인데도 가면 뷰티 클래스 여기에서 뷰티 클래스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릴레이 똑같은 릴레이인데 그걸 이제 저희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마시러 오잖아요.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쁜 카페 이런 데로 와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갈바니 체험도 하고 사업 설명도 듣고 이런 자리로 해서 처음에 제품 체험으로 부릅니다.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사업을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셀미팅을 해요. 근데 이제 선능으로 바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멀리 있거나 처음에는 내가 사업에 대해서 확 뛰어들 생각이 없고 약간의 관심만 있는데 선능까지 불러오기 힘든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뷰티 클래스랑 셀 미팅을 지역과 시간과 이걸 이제 그룹이 쫙 공유를 해서 맨날 그 방에 올려요.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에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 뷰티 클래스 내가 초대 있으면 그 지역의 분들을 데리고 모셔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사업자 분들의 어떤 이제 데모 실력이라던가 현장에서 다 배울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코일러의 법칙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적용이 돼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뷰티 클래스를 통해서 셀미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셀미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저희가 안산에서 저희 일대 파트너 사장님도 계시고 형제라인 사장님 그리고 해서 이제 함께 안산에서 이제 8주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제품이라던가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7주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딱 모셔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사장님. 7주 동안 이 사람들이 조금 무르익고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양 사장님이 딱 오셔서 뒤에서 이제 현실 점검과 사업적인 거를 콱 날려주시는 거예요. 세게.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 확 해내고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그 다음 파스 그냥 또 그러고서 8주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2기를 돌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쫑파티를 해요. 거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피드백도 나누고 그런 이제 수다 타임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기를 돌려요. 이분들이 조금 성장했잖아요. 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서 또 7주를 하고 마지막 주에도 양사장을 딱 모셔요. 그렇게 해서 세게 딱 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같이 주관을 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는 더 안 해도 돼서 여기 이제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안산에서 분양을 했죠. 그래서 뷰티 클래스도 하고 그 대상자들과 함께 셀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는 이제 기름동에서 시작해서 또 이제 해화동 저희 카페에서 이제 하면서 여기 계신 이제 한 분 중에 저희 일대 사장님이 계시는데 동안방을 거의 2년 동안 한 기수도 안 빠지고 전출을 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저희는 사업자들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류 사업을 하는데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쪽잠을 자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눠서 자는 편이에요. 근데 갈바닉하고 그리고 동안방을 안 할 때도 거의 매일 팩을 해요. 진짜 예뻐요. 그 이번에 티알라인도 하셔갖고 5.9% 빠졌대요. 그래갖고 아니 아직 측정 안 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이제 일본 출장 때문에 그 다음 주 측정 날짜에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대전을 가자. 지금 대전 가서 측정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누스킨 사업에 관심 없이 소비자로 들어왔는데 동안방에서 계속 하다가, 그리고 쫑파티를 정말 안 빠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해서 쫑파티 계속 오면서 계속 들으니까 사업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을 근데 어디 정해놓고 초대하고 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맞는 분들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동에서 한 2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8주를 2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해화동 여기 카페, 저희 고객분이신데 낙산공원 앞에 되게 이쁜 카페가 있어요. 매니아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이제 3천 이상 계속 하셔갖고 스타 포텐셜, 또 이제 달성을 하셨고, 그리고 제 1대 파트너가 되신 요 카페 사장님, 요거 셀 미팅 하면서 대리점이 되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그걸 목표를 하고 여기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셀 미팅 할 때 이제 같이 참석하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참석하시면서 티알라인도 도전하고, 그래서 원래 소비자가 몇 명 있었거든요. 소개했던 그분들이 이제 제가 또 팔로우하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리점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는 게 가장, 저도 이제 이 2분을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요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쉬니까 와서 이제 강의 듣는 거 이제 몇 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좀 맞춰서 맞춤 플랜 이렇게 해서 시간도 조금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왜 아직 확 뛰어들거나 정말 여기에 우리처럼 올인해서 할 만하신 분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춰서 지역에서 일단 미팅을 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진도 다 나가고.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또 안 되겠죠. 이분들은 교두보 역할로 반드시 선동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팀워크가, 저희 가장 중요한 팀워크가 누구와의 팀워크이죠? 스폰서 사장님과의 팀워크. 근데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스폰서 사장님 어때요? 많이 바쁘시죠?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계속 오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솔직히 여기 참석하셨던 그 2분의 제 1대 사장님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리크루팅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제 말보다는 옆에서 해주는 얘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그래서 이 카페 사장님도 티알라인을 지난 한 2번을 망했었거든요. 제대로 못해갖고 자기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4월달 할 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옆에서 얘기해주고 광화문 같이 가서 인방인 다 측정해주고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대리점이 되신 거예요. 네. 이 팀워크라는 게요, 사장님, 누스킨 사업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포일러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 이야기보다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다라는 거 많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누스킨의 가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많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좀 부정적? 그러니까 약간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학생 때도 그랬고, 완전 모든 상황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심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그랬었는데 실제로 많이 긍정적이 되고,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누스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또 전달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죠. 1분인가 고민해서 해결 안 될 거는 고민하지 마라. 근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던져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내 선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제품 매출이 일어났는데 방심이 됐어. 스트레스 막 이빠이 며칠을 일을 못해. 어떤 일이 있었어.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기운이 떨어져 있어.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틀로 줄고 하루로 줄고 지금은 1분 만에 딱 해소되는 거죠. 왜? 내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들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도 많이 길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꿈꾸는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이들의 엄마, 그 다음에 주부, 그냥 신랑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아니면 나는 일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 부업이든 뭐든 아르바이트든 뭐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를 들어갔던가. 근데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만 하고 했다면 실제로 내가 꿈꾸면서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꿈꿀 수 있다는 것도 뉴스킨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곳에 오면 사장님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다른 장소에서 많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와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꿈꾸는 삶,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삶. 도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렵죠, 사장님. 저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도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전하는 부분에서 좀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런칭의 기회가 이제 제품이 뭐가 딱 나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날 강의 듣고 그거를 바로 톡을 보내서 주문을 받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질 않아요. 그게 행동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저도. 네, 연습을 계속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도전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뉴스킨은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주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또 내가 주도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로드맵. 내가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올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목표 세우시잖아요. 계획. 이번 한 달, 이번 일주일, 오늘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지 이런 거 다 목표하고 계획 다 세워놓으시잖아요.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죠, 사장님.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큰 가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 예. 가장 달콤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그 성공의 열쇠를 나누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파트너 사장님을 도와서 그분이 뭔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더 기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는 거, 영향력을 줘서 그분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뉴스킨의 정말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누구 엄마, 뭐 누구 와이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내 이름 석자를 가진 양승인 사장이잖아요, 그쵸? 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한 거죠. Y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 위해서도 물론 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꿈과 목표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근데 그 안에서 내 이름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뉴스킨의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리더의 격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의 내면의 힘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 너무 멋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체의 내면의 힘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가 정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잘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몸의 중심 위치에 굳게 발을 딛고 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잘 돼 일이 머리 푸싱도 막 되고 바로 이제 석세스 트립 달성도 얼마 남지 않아 너무너무 잘 돼.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업돼 있어. 근데 일이 딱 뭐가 미끄러져서 지금 정체기에 있어. 안 돼. 그래서 확 꼬꾸라져 있어. 왜 그러세요? 확 꼬꾸라져 있어. 그런 거 반복되지 않으세요? 그쵸?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만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뉴스킨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무 잘 된다고 내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너무 안 된다고 지하세계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또 조금 정찰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하세계에 지금 있다면 위에 올라와서 잘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속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그 다이어트 관련해서 GI 수치 다 들어보셨죠? 혈당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거 말고 그 폭을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예. 절대 지금 내가 뭔가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씨 뿌린 게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치거나 내가 기운 빠져 있거나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 계단을 뛰어 올라서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배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 현장에서 함께 뛰고 많은 여러 가지 굳은 일도 함께 도와가며 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 그리고 사랑이 많고 기도하는 리더 이거 이제 제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리더가 되자 해서 이런 멋진 리더로 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장 남았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올려봤어요. 동기부여 시크릿 다 읽어보셨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와 꿈을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에 있어 시비한 불법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자기 개발의 과정이며 최고의 인간,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자질을 지녔다.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상상력의 부족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네. 신비한 비법이 있대요, 선생님? 없대요. 그럼 어떻게 성공하는 거예요? 신비한 비법은 없대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해가는 과정이다. 요거와 연결해서 하나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이다. 습관이 삶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찾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만약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이 말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습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한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습관이래요, 습관. 근데 이거 갈수록 이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선생님. 성공할 수 있는 습관. 뉴스캔에서 성공하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예? 행동. 탱코어. 맞아요, 사장님. 정답이네요. 네, 탱코어. 또 있으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데모나고 보상 풀고 하는 거. 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데모나는 게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지 않으시죠? 습관처럼 되잖아요, 사장님. 그거를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보상 푸는 거.
누군가에게 나의 STP를 푸는 거, 마이스토리 푸는 거, 초대하는 거, AR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으로 만들면 돼요. 시스템에 나오는 거, 책 읽는 거, 그쵸? 탱고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지속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바인더에서 체크할 때 매일매일의 행동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그쵸? 그 행동 계획들을 매일매일 내가 실천해 나가면 결국은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공은 아까 12화 비법 없다고 그랬죠. 누스킨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동 계획들 10코어를 지속적으로 내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럼 다 하실 수 있죠? 네. 내가 특별히 뭐 강의를 너무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IQ가 몇 이상이어야 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내 습관을 통제해내는 거. 그거 하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증해냈잖아요, 선생님. 그쵸? 특별한 능력과 개인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꿈꾸시고요. 네, 원하는 것들 마음껏 꿈꾸시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시냐면 누스킨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행복한 꿈을 꾸시고, 그리고 이 누스킨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최고인 나를 만나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